자, 옷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살펴봐야 할지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또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볼지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화장품주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심상치 않아요. 뭐 지난주나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실적 나오는 걸 봐야 되네요. 그렇죠. 실적이 또 예상치도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을 더 뛰어넘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주가는 저 밑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폭발력이 있고 어제는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도 물론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한국콜마,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모두 다 뭐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달리고 그러니까요.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새로운 신고가가 나와주는 그러한 것들은 시장에서 중심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서 종목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뭐 APR이 아직 신고가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APR도 결국은 또 신고가를 또 조만간 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지난 7월 2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당시 때 말씀을 드리면서 예상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예상치보다도 더 뛰어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매출만 8,613억으로 17.9% 영업이익도 한 7, 8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네네. 1,103억 원으로 50.2% 급증하는 이러한 분기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의미 있는 모습들이고 결국 이것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고객사들의 아마존 중심의 성장축에 따른 수혜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선크림이 뭐 한여름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렇죠. 매일매일 뭐 여러 가지 바르죠, 뭐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이런 어떤 고마진과 관련된 이러한 선크림 수주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 기업 법인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실적 회복세 또는 실적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위치를 한번 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난 7월 초에 주가가 12만 6천 원을 넘어갔던 흐름 이후에 눌림목 과정이 연출이 되면서 바로 7월 21일 날 요 구간들이었었죠. 요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렸고 7월 29일 날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탈하지 않고요. 잘 회복을 시켜준 이후에 결국은 실적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뭐 한 10여일 정도 영업일수로 기준을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43% 고점 대비한다라면은 돌파를 해 주었고 1차 목표가로 사실은 요 직전 고점에 근접해 있는 요 12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단숨에 한 번에 이것을 뚫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가 상향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15만 원까지도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차 목표가 여러분들께 15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한 가지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 뭐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잖아요. 네네네. 뭐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런 험악한 시장 속에서 40% 넘는 수익을 만약에 챙겼다라고 하면은 일정하게는 좀 챙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12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다렸다가 안 오면 많은 거고요. 그때 이제 공략을 한번 신규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목표가 도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콜마 저희가 위원님이 7월 21일 그때쯤에 뭐 10만 원 초반, 뭐 9만 원 후반 요 사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오늘 뭐 시세가 분출한 것도 있지만 뭐 벌써 뭐 40%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거두는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행진에 돌입한 한국콜마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나 실적입니다. 그렇죠?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뭐 얼마 전에 산일전기만 이런 쪽도 실적들이 다 나왔는데 일진전기도 오늘 뭐 시세를 막 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진전기의 공통점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죠. 네, 그러니까요. 바로 2분기 매출 6,374억 원으로 22%, 그리고 영업이익도 720억 원, 91%나 급증을 해주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전력 설비 관련된 빅3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산일전기를 중심으로 해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기대치도 너무 높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도 있어 이러면서 일진전기가 이러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 바로 북미향 변압기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무엇보다도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28년도 생산 슬롯이 소진이 됐다고 그러고요. 2027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28년도 소진이 됐고 29년도 물량들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설비, 변압기 이런 쪽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일진 전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물론 주가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그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4월 달부터 아주 급등의 패턴이 이렇게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흐름들이 그냥 좋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고싱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바로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가 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한 흐름들이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해 주면서 2주 연속 이렇게 급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제가 쳐드린 이유는 이 7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요 8만 원 이런 라인들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조금 이익 실현의 관점으로, 또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춰주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더 높이 본다라면 7만 5천 원에서부터 8만 5천 원 사이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쫓아가 들어가서 먹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일진전기도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앞서서 저희가 본 한국콜마랑은 차트 상황은 좀 달라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좀 밑에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다른 것은 조금 이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타이밍, 확인할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 일진전기 두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차 전지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저점 찍고 반등 줬다가 어제 좀 흔들렸고 오늘 또 강보합 이상으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LFP용 네. 바로 이 양극재 6년간에 걸쳐서 3조 원 규모라고 그래요. 19만 톤을 국내 셀 업체와 공급 계약을 곧 체결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고, 어느 특정한 회사 하나만이 아니라 나머지 셀 업체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유일의 대규모 천연 흑연 음극재 생산을 통해서 중국 의존에 대한 부분이 탈피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2027년부터 가동률이 회복이 되고 수주 확대라든가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주봉의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위치를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사실은 작년 요때죠. 13만 원까지 밀렸던 9월 달에 이 저점에서 꼬리를 달아주고 반등을 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그러니까요. 갈 길은 멀지만 결국은 주가가 저점을 다져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짧게 본다면 14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오면서 1차적인 목표가 이 중심값이 위치해 있는 자리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엠 현재 시점 가능한 매수 자리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다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ESS로 엮이면서 AI도 뭐 좋은 이야기 나오고, 뭐 전기차 캐즘 이야기도 이제는 거의 다 일단락되어 간다라는 평가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또 안 갔습니다. 다른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이런 쪽과는 뭐 물론 소재랑 셀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